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이공화국 대한민국이라 약간이라 수상하면 바로 차단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뭐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인 건 다 알잖아요. 예. 여러분 꼭 사기라는 게 사기꾼이 되어야 치는 게 아닙니다. 누구든지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. 뭐 천성이 누구 등쳐먹고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돼가지고 사기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. 일생일 때 사기 맞춰가지고 계속 빵이 갔다 오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원래 평범한 사람인데 사기꾼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처지가 안 좋아지고 악간이 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굳이 있잖아요. 그 사기꾼의 기질을 뭐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궁지에 몰리고 뭔가 좀 돈 나올 구석이 없고 핀치에 몰리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 하면 나이 먹고 악간이 못하고 채무각이 안 좋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매일같이 합니다. 왜냐? 이런 사람한테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. 한국 사람들이 사기에 잘 당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정문화가 큰 것 같아요. 네, 정문화.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정문화가 좀 많이 없지만 나이가 차신 분들은 아직도 그런 뭐 친구, 뭐 그리고 뭐 지인 이런 거에 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. 네. 보통 우리가 뭔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정과 관련된 사람이에요. 뭐 예를 들어 뭐 친구 관계, 아니면 이제 고향 선배 후배, 아니면 오랫동안 알게 된 지인, 아니면 오랫동안 알게 된 거래처. 대부분 이런 겁니다. 대부분. 사기라는 건 애초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. 왜냐?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. 그렇죠, 여러분? 이 사람이 뭔가 확실하지 않고 자주 본 사이가 아니라면, 정이 돈독한 사이가 아니라면 의심을 하고 경계합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. 근데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오래 봤다 싶은 사람한테는 경계심 풀어버려요. 그렇죠, 여러분? 왜냐? 자주 봤으니까. 익히 아는 사람이니까. 이런 말 있잖아요, 여러분. 한국말 중에. 에이,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따지냐.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.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. 한국이 얼마나 정문화를 중요시 여기는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.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밥도 같이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임마. 이런 대사 있잖아요.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 정이 돈독해지면 많이 봐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게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. 물론 그런 걸로 돈 받을 수 있어.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로 돈 받기보다 되려 내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가스라이팅은 아예 없습니다. 대부분 뭐 부모 아니면 형제, 친구 간에 오랫동안 이제 정서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. 그렇죠, 여러분?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는 사람이라 무조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그냥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. 믿을 만한 사람이다. 이렇게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근데 보통 사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칩니다. 왜냐?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.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 믿고 따라하기 때문에. 예를 들어 뭐 투자 사기 같은 것도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좋은 정보가 있다고 꼬드겨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정말 많아요. 나 이제껏 살면서 아는 사람하고 같이 뭐 부동산이나 뭐 분양 이런 거 같이 해서 잘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. 말아본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. 아니면 돈 들고 튀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. 뭐 지금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가 많았냐면 갯돈 사기 많았어요. 갯돈 사기. 뭐 지금도 뭐 개를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어머니 때 보면 동네 어머니분들이 동네 개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. 개 같은 거. 요즘엔 많이 안 할 거예요. 요즘에는.
옛날에 많이 했었어요, 옛날에. 그래서 계모임 같은 게 있었죠, 어머니들. 정기적으로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뭐 그 돈을 여행 간다거나 밥 먹고, 그리고 이제 돈 모아서 은행에 넣어가지고 만기가 되면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돈 받고, 그런 계모임 같은 게 있었죠. 근데 지금은 없어. 왜냐? 그런 걸 워낙에 돈 들고 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. 예. 계란이 계란 한번 생각해봐. 뭐 잠깐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계모임 아닙니까? 아니죠. 오랫동안 알고 지낸, 한 동네에서 이제 자주 봤던 그 언니 동생 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계모임 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정문화 때문에 사람을 등쳐먹기 쉬운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좀 보면 살인분별을 못해요. 진짜로.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. 한국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해요. 왜냐하면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. 싸가지 없는 사람 될까봐 거절을 못합니다.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런 거야.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돈 부탁 거절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될까봐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석연치 않지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. 그렇죠, 여러분?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, 여러분 지인 중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나이 먹고도 정상적으로 일 못하고 개인 채무가 많은 사람들,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. 네,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. 못 받아요. 네. 그래서 나이 먹고 아까니 못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날 등쳐먹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살까지 살면서 정이 약하고 마음이 여려서 30대 후반까지 사기당하고 산 장본인입니다. 딸이 뇌수박염 걸려서 수술비 1,500만원 빌려달라는 가난하게 살던 친구의 간절한 부탁 듣고 빌려줬다가 돈 떼이고 잠수 탔네요. 불쌍한 척하고 간절한 부탁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, 라고 적어졌습니다. 보통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보면 착한 분들이에요. 성실하게 사신 분들. 사기 당한 분들 중에 뭐 남한테 해코지 한다거나 남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살면서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남을 도와주고 살았지, 베풀고 살았지, 내가 누구한테 뭐 얻어먹는다? 그런 경우 일생일 때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. 대부분 착한 분들이에요.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살인분별이 떨어져요. 보통 사기 당하신 분들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. 이분도 그런 거야. 사람을 좋아하고,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사람 고시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오래 보고 자주 보고 술 마시다 보니까, 아,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,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야. 예. 나이 먹어 느낀다는 게 뭐냐면, 이제 나이 먹고 내 주변 사람 무조건 잘 따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만큼 호우라는 거예요. 나이 먹어도 그냥 뭐 그런 악간임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좀 경계심 없이 사람 만나잖아.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,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우면 돈을 왠지 줄 것 같아, 이 확신이 들어요. 그래서 사기라는 것도 보면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. 만만한 사람한테요. 내가 괜히 사기쳤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보복한다거나 복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한테 사기를 친 거는 그런 거예요. 이 사람 돈을 내가 떼먹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진짜 혀 깨물고 달려들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냥 억울하지만 참고 넘어갈 게 보이기 때문에 사기 친 거예요. 예. 딸이 뇌수감이 걸려서 수입이 1,500만원 빌려달라는,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거야. 가족을 팝니다. 멀쩡한 가족을 팔아요. 이 딸도 알고 보면 건강할 겁니다. 뇌수막이 안 걸렸을 거예요. 이상하게 보면 돈 없는 사람들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. 물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, 제가 나이 먹고 이제 앞까지 붙은 사람 왜 경계하냐면, 이 사람들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자꾸 있잖아요, 신세를 집니다. 그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어요. 예. 늘상 얻어먹고 누구한테 좀 지원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어요.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. 여러분, 이런 경우 정말 흔하죠. 뭐 딸이 뇌수만 걸렸다, 와이프가 뭐 유방암이다, 친형이 뭐 백혈병이다,
뭐 어머니가 뭐 신부전증으로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. 엄청 많습니다. 이런 거. 가족 파는 거. 예. 간절한 부탁. 왜 간절하게 부탁을 하겠어요? 어정쩡하게 부탁하면 돈 안 주니까 이 간절한 척을 하는 거겠지. 예.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. 사람이 정말 간절하다고 진짜 이 사람이 간절한 게 아닙니다. 그냥 간절한 척 연기를 하는 거야. 예. 그 사기꾼도 연기를 잘하거든요. 이분도 이제 시간 지나서 알게 된 거죠. 아, 이 친구가 연기구나. 가식이었구나.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. 아, 나이 먹어보니까 나이 먹고 기본적으로 돈이 없고 기본적으로 앞가림 못하고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다. 다 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, 이게. 옛날에는 흥부처럼 착하게 살라고 했지만 지금은 놀부처럼 악하게 살아야 합니다. 너무 여리면 사회에서 호갱 취급이에요. 우리가 나이 먹고 현실감 키우다 보니까 보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야.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그 여러분 그 만화 중에 달려라 한이 아시죠? 그 만화도 보면 한이는 착하고 나일이는 나쁜 사람 나오는데 나일이는 착한 사람이에요. 우리 한이가 나쁜 사람이야. 현실 고증을 하면. 그 한이가 보면 어머니가 어린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새엄마 데리고 오잖아요. 새엄마 데리고 오고 좋은 집이 있어. 그러니까 집이 잘 살아. 가난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가 부모님만 안 믿고 아빠 말 거역하고 괜히 막 힘들게 삽니다. 그 만화에서 보면 괜히 있잖아요. 괜히 이제 아버지도 있고 새엄마도 착해. 정말 착해요. 그 만화 보시면 그 새엄마가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한사코 거절해요. 싸가지 없게 굴어. 악녀예요, 악녀. 그 한이 보시면. 나일이는 그냥 뭐 그렇게 착한 케이스도 아니지만 나쁜 케이스도 아니야. 그러니까 한이 집 이사하고 이제 나일이가 거기 이제 들어오거든요. 들어와가지고 왜 남의 집 기웃거리냐.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.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. 어릴 땐 잘 몰랐지. 근데 현실 고정하니까 한이가 가장 싸가지가 없었다 이겁니다. 동화도 마찬가지야. 놀부가 나쁜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이게.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면 돼. 우리가 그저고 너무 사람들한테 베푸고 살면 안 돼요. 약자라고 무조건 품어주면 안 됩니다. 그럼 내가 약자가 돼요. 이분처럼. 이 댓글 적은 사람처럼 내가 약자한테 경계심 없이 이제 품어주고 도와주잖아요. 그럼 내가 가장 큰 약자가 돼요. 나만 손해보고 나만 털립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